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6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김정은이는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그 이틀 뒤에 기차를 타고 사흘에 걸쳐서 평양으로 돌아가는 그 우울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푸념처럼 우리가 이런 기차 여행을 다시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이야기는 어제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들과 외교관들 앞에서 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왕복 8,000km를 여행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왕복 10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왕복 일주일 동안 기차 속에서 보내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최선희가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전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김정은의 허점,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단순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그리고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패라는 것은 영변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핵 능력, 핵무기는 다 갖고 있겠다. 즉 핵 보유국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카드이고, 그리고 경제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 이런 데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경제 제재 해제에 매달렸다. 약점이죠. 그리고 자신의 카드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최선희는 김정은의 마음을 직접 전하는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 방식이, 김정은이가 이런 협상 방식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아주 괴상했다. 영어로는 이센트릭 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회담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어리둥절을 했답니다. Kim was puzzled. 어리둥절을 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면전에서 트럼프는 조금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볼턴과 폼페오가 회담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고 김정은이가 놀랐다는 겁니다. 놀랐다. 그래서 최선희는 깡패 같은 폼페오와 볼턴을 향해서 깡패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갱스트라이크. 깡패 같다고 하면서, 그러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환상적이다. mysteriously wonderful. chemistry. 이 두 사람 사이의 궁합을 chemistry라고 합니다. chemistry is mysteriously wonderful. 두 사람의 궁합 관계는 신비할 정도로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는 조금 애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 최선희가 그 전에도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이니까 3월 1일 새벽에 기자들 앞에서 국무위원장 동지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지난 시기 있어 보지도 못한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위원장 동지께서는 앞으로 의욕을 잃지 않으실까
조미 거래에 의혹을 잃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정은이가 직접 기차를 타고 쇼를 부리면서 올 때는 극적인 합의를 기대를 했고 트럼프를 만나면은 관계가 좋으니까 1대1로 설득할 자신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두 사람의 호위무사, 즉 트럼프와 볼턴이 가로막고 나섰다는 거죠. 트럼프를 가로막고 트럼프가 또 쏘을까 싶어서 가로막고 나서는 걸 보고 독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북한에서 그랬다가는 당장 끌려나가서 총살 당할 텐데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이 하노이 회담을 자신이 오판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는지는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오판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오판했다. 김정은이가 독재자의 함정이 그겁니다. 상대방도 독재자로 착각을 하고 두 사람끼리만 잘하면 된다. 그 뭐 여론이라든지 부하들 말하는 거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쪽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인 것이죠. 어제 그래서 이 최선희가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한 번 더 할지 모른다. 그 명간에 김 위원장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하는 이제 로켓을 미국을 통해서 날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응도 아주 신속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즉각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완전한 비핵화다. 대량 살상 무기까지 포함해서 제재는 계속된다. 그러나 회담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는 약속은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한 것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 것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한다. 볼턴도 약간 자신을 회방꾼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맞지 않다. 의사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최선희의 공갈에 넘어가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하면은 무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면 더 강한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또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게 트럼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 약속 지켜라. 이 말을 듣고 아마 김정은은 또다시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 싱가포르 합의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북한 페이스로 된 게 사실이에요.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신뢰, 평화 체제 구축,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상호 간에 핵 군축 협상하는 것처럼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요 용어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도 특히 볼턴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 그럼 이 싱가포르 합의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볼턴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 합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남한에 핵무기가 없는데 뭐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지만 그게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근데 볼턴 안보보좌관은 2018년 12월 4일, 즉 작년 12월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나도 김 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했다.
오찬에서 김 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 강경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비화까지 틀어놓았습니다. 작년 12월 6일 볼턴은 미국 NPR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에게 주는 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어서 2019년 1월 25일 올해 들어와서 워싱턴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이 의미 있는 신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비핵화를 얻었을 때다.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느냐를 확인하겠다. 그것 없으면 제재 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대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최선희가 전하는 김정은의 그 당혹감은 결국은 트럼프만 믿다가 트럼프의 아름다운 말, 근사한 말,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 편지를 받으면 아주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만 믿다가 볼턴의 말은 무시했어요. 볼턴은 뭐 트럼프 명령만 듣는 사람이지. 여기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을 보았으면은 김정은은 아마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작년 아마 가을 무렵부터 폼페오는 옆에 친구들에게 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어렵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턴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걱정할 수 없다. 트럼프가 속지 않는다. 결국은 이 회담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데 볼턴 말대로 미국이 트럼프가 깨버리면 욕을 먹을 텐데 반대로 깨버린 트럼프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더구나 민주당까지 언론까지 뉴욕타임스까지 CNN까지 워싱턴 포스트까지 트럼프 잘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까지도 트럼프가 잘했다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만 빼고는 트럼프가 속지 않아서 잘했다고 안심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펜스, 비건, 폼페오, 볼턴 요 5사람이 아주 다중방송 서로 막 엇갈리는 서로가 말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니까 북한도 어리둥절했는데 김정은은 그중에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만 귀담아 듣고 역사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차 타고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회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참 괴상하다 하는 푸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볼턴에게 기습당한 김정은의 초라한 모습이고 어제 최선희가 다시 한번 공갈치고 나왔지만 현재로는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